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건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총이라고 말할 테고, 누군가는 석유, 또 누군가는 달러라고 하겠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아주 뜻밖의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건 총도 석유도 아닙니다. 바로 모래입니다. 에이, 장난하세요? 놀이터에 있는 그 모래?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모래를 구성하고 있는 이산화규소를 말합니다. 반도체의 주 원료인 실리콘을 품고 있는 원석, 쉽게 말해 반도체의 모태가 되는 물질이죠. 2025년 말 미국은 전 세계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팍스 실리카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라고요. 로마가 지배했던 팍스 로마나, 미국이 지배했던 팍스 아메리카나, 힘과 군사력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팍스 실리카? 이건 반도체와 AI를 진 자가 전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전기차,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주식 계좌까지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제3차 세계대전의 예고편입니다. 그 어떤 전쟁보다 잔혹한 반도체 세계대전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살벌한 전쟁의 판도를 쉽고 재밌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은 워싱턴으로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찐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름하여 팍스 실리카 연합. 멤버 구성을 보면 마치 축구 올스타팀, 아니 반도체 어벤져스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캡틴이자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꽉 쥐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미드필더들이죠. 호주는 땅만 파면 자원이 쏟아지는 자원 담당입니다. 이스라엘과 영국은 천재적인 두뇌로 AI 알고리즘을 짜는 참모들이고요. UAE는 오일머니를 들고 온 스폰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을 넣는 결정적인 스트라이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들이 모인 표면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광산에서 AI까지. 땅에서 광물을 캐고 그걸로 칩을 만들고 그 칩으로 AI를 돌리는 이 모든 과정을 중국 빼고 우리끼리 다 해먹자라는 겁니다. 예전에 치포 동맹 기억하시나요? 그건 반도체 제조만 신경 썼다면 이번엔 판이 훨씬 커졌습니다. 광물, 전기, 데이터 센터, 물류까지 싹 다 통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 7개국은 좋아, 같이 하자라며 선언문에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장비를 쥔 네덜란드와 돈줄인 UAE는 회담장에서는 왔지만 정작 선언문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중국 눈치를 보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을 가진 네덜란드는 중국 시장을 잃는 게 두렵고 UAE도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게 싫었던 거죠. 시작부터 반중 연합 내부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 왕따야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죠. 그럼 중국은 구석에 가서 울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중국은 지금 도끼가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서 아주 소름 돋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선전의 깊은 곳 비밀 연구소에서 일명 반도체 맨하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맨하튼 프로젝트가 뭡니까? 2차 대전 때 미국이 핵폭탄 만들던 그 작전명이잖아요. 중국이 지금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그 정도로 사활을 걸었다는 겁니다. 미국과 네덜란드가 ASML의 최첨단 장비 수출을 막았잖아요. 너네 이거 없으면 최신폰 못 만들지 라고 비웃었는데 중국이 ASML 출신 엔지니어들을 돈으로 쓸어 담아서 이 장비를 뜯어보고 베껴서는 2025년 초에 시제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그거 아직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수율 엉망일걸? 양산하려면 2030년은 돼야 해 라고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중국은 국가가 돈을 무제한으로 쏟아붓고 있거든요. 게다가 중국은 물량 공세라는 무서운 무기도 있죠. 최첨단 칩은 아직 힘들지 몰라도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에 쓰는 구형 반도체를 미친 듯이 찍어내서 전 세계에 헐값에 뿌리고 있습니다. 알리 테무가 유통시장을 장악했듯 반도체 시장의 밑바닥부터 잠식에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흙입니다. 중국이 자원 전쟁을 선포했죠. 너네가 기술 안 주면 우리는 재료 안 줄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이게 뭐냐고요? 이게 없으면 미군의 F-35 전투기 레이더도 못 만들고 야간 투시경도 못 만들고 전기차 모터도 못 만듭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량의 8, 90%를 꽉 쥐고 있습니다. 미국 편든 나라 너네는 안 줘. 이러면 공장이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의외의 영웅 대한민국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중국이 광물을 끊으면 당장 미사일을 못 만드니까요. 그래서 찾은 대안이 한국이었습니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의 제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광석 찌꺼기에서 마법처럼 희귀금속을 뽑아내는 기술이 있거든요. 미국 정부는 고려아연에게 제발 우리 땅에 공장 좀 지워줘라며 무려 1조 7천억이나 되는 돈을 융자로 빌려줬습니다. 이제 테네시주에 지어질 고려아연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 미군의 심장부인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기업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안보기지가 되는 겁니다. 팍스실리카 시대에 한국 기업이 단순한 제조 하청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 격상되었다는 증거죠. 국뽕이 차오르는 순간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반도체의 자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상황이 정말 복잡하거든요. 팍스실리카 선언문에 아주 무서운 말이 적혀 있습니다. 강압적 의존성 탈피. 어렵게 써놨지만 해석하면 이겁니다.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어서 발 빼. 문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 시안과 우시에 거대한 메모리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 세계 메모리의 상당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팍스실리카 체제에서는 이 공장에 최신 장비를 반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장비가 안 들어오면 공장은 도태되고 결국 문을 닫아야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기업들은 탈중국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에 패키징 공장을 짓고 삼성이 텍사스 투자를 늘리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 진짜 미국 편이에요 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 엔비디아는 삼성과 하이닉스 없이는 AI 칩을 못 만듭니다. HBM 때문이죠. 미국도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도 미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대체 불가능함을 무기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 시장 잃고 미국한테 기술만 뺏길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인구 대국이자 쿼드 멤버인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 팍스실리카 창립 멤버에서 쏙 빠졌을까요? 이게 참 미국의 냉정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보기에 인도는 아직 주전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실력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인도는 칩 설계 인력은 많지만 당장 첨단 칩을 찍어낼 공장이 없습니다. 팍스실리카는 실전에 바로 투입할 선수를 원하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까칠한 성격 때문입니다. 인도는 우리 땅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세금 내고 데이터 내놔 라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사이가 좀 껄끄럽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인도는 러시아 석유사 쓰고 무기 사 왔잖아요. 가치 동맹을 강조하는 팍스실리카와는 결이 안 맞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철저하게 능력 있고 말 잘 듣는 친구만 챙기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딜 거래의 달인이라는 거죠. 미국은 중국 AI 발전을 막겠다면서 엔비디아 칩 수출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렇게 말했죠. 중국한테 팔게 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 화웨이나 중국 군대 같은 위험한 곳은 안 되고 미국 정부가 승인한 민간 기업에만 팔게 해줄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관세 25% 내놔. 명분은 중국 기술 발전을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실속은 미국 기업 돈도 벌게 해주고 정부 세금도 걷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통행세를 걷는 셈이죠. 엔비디아의 최신 칩 H200이 중국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는데 그 칩 하나 팔릴 때마다 미국 정부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구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지만 화웨이 칩만으로는 아직 엔비디아 성능을 따라가기 벅차니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할 수 있습니다. 팍스실리카는 이렇게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팍스실리카가 완성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바로 전쟁의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의 AI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가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전장은 인터넷이 끊겨도 전기가 부족해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뜨는 기술이 바로 뉴로모픽 칩입니다. 인간의 뇌신경을 모방한 반도체죠. 전기는 아주 조금 쓰면서 판단은 순식간에 내립니다. 이 칩이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드론 수험, 드론 벌떼 공격입니다.
수백 수천 대의 드론이 서로 대화하면서 적을 포위하고 공격하는데 조종사는 필요 없습니다. 드론 스스로 판단하니까요.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의 한 장면 같죠. 미국이 팍스실리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진짜 이유, 이 미래 무기들의 심장을 쥐고 있어야 21세기 군사 패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팍스실리카 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다. 싸고 좋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던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로 나뉜 대분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 중심의 팍스실리카와 이에 저항하며 독자 생존을 꿈꾸는 중국, 이 거대한 두 고래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를 만들고 미국이 필요한 방산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위기일까요? 네, 엄청난 위기입니다. 중국의 보복이 두렵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없으면 팍스실리카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러브콜을 보내고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돈을 싸들고 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무기로 우리의 몸값을, 우리의 국격을 높여야 합니다. 단순히 줄 잘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시대, 팍스실리카라는 거대한 모래 폭풍 속에서 대한민국은 휩쓸려 갈까요? 아니면 그 모래성 위에 깃발을 꽂을 수 있을까요? 모래가 지배하는 세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력을 보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